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하려는데, 종목은 진짜 너무 많고 뭘 골라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이런 생각. 또 ETF가 좋다고는 하는데, 막상 보니까 종류가 수백 개라, 더 헷갈린다. 혹시 당신도 좀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길을 잃은 기분? 이거 저도 느껴본 적 있거든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투자가 완전 처음인 분들한테는 그 막막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정보는 많은데 뭘 봐야 할지 딱 필요한 걸 골라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주린이, 주식 투자 초보자를 위한 ETF의 3종 세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투자의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안전, 성장, 배당.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딱 나침반 삼아서 당신의 첫 투자 포트폴리오, 그 든든한 기초를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ETF가 정확히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ETF는 그 Exchange Traded Fund 약자잖아요. 뭐 이름 그대로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펀드 상품이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ETF의 그 핵심 장점들, 이걸 좀 살펴보면요. 첫째,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분산 투자 효과,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 그걸 ETF 형아로 그냥 실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어떤 종목들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그 구성 내역 있잖아요. PDF라고. 그걸 매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투명성. 이게 또 장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 이걸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일반 펀드에 비해서 운용 보수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작은 보수 차이가 아시겠지만 복리 효과랑 맞물려서 나중에 최종 수익률에 꽤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보수가 낮다는 건 진짜 장기 투자자한테는 무시 못할 장점이겠네요. 근데 여러 자료에서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 이걸로 꼽는 건 역시 그거 아닐까요? 내가 직접 막 복잡하게 종목 분석하고 고르는 수고 이거 안 해도 시장 전체 흐름이나 아니면 특정 유망 분야에 그냥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 점이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ETF가 진짜 초보 투자자분들께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자료들에서는 주의할 점도 같이 언급하는데요. 여러 종목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아시죠? 소위 대박 터트리는 개별 주식처럼 단기간에 아주 그냥 폭발적인 수익률,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또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ETF라도요. 운용사나 세부 전략에 따라서 그 추적 오차라고 하죠. 실제 지수랑 ETF 성과 간의 차이, 이게 좀 발생하거나 보수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부분은 꼭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죠. 안전, 성장, 배당.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맞춰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에서 이거 주목할 만하다라고 제시된 ETF들을 하나씩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첫 투자 여정, 이걸 함께할 후보들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살펴볼 주자는요. 포트폴리오의 안전, 이걸 담당할 코덱스 200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인데요. 이름에서 딱 감이 오시죠? 우리나라 대표 주가 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갑니다. 제일 쉽게 설명하면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200개 우량기업 주식, 이걸 그냥 한데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우리한테 진짜 익숙한 대기업들, 얘네들이 높은 비중으로 포함돼 있죠. 맞습니다. 여러 분석 자료에서도 이 KUDX 200을 초보 투자자분들께 권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한국 주식시장의 그 전반적인 흐름 있잖아요. 그걸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그 첫걸음으로 아주 적합하다는 거죠. 특히 강조되는 장점은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거래량하고 유동성이 진짜 압도적으로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할 때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유동성이 부족한 ETF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딱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장점이군요.
그럼 안정성 측면은 좀 어떤가요? 네, 변동성 측면에서도요. 다른 테마 ETF나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연한 20.4%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건 시장 상황 따라서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수치고요. 다만 여러 우량 기업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니까 개별 기업의 악재가 전체 ETF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걸 줄여준다는 점, 이게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죠. 운용 보수도 연 0.15%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하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안정적이고 거래도 쉽고 보수도 저렴하다니. 와, 첫 투자로 고려하기에 진짜 매력적인데요. 근데 KODX 200이면 결국 한국 시장에만 투자하는 거잖아요. 요즘같이 막 글로벌 투자가 중요하다 하는데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는 게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아닐까요? 다른 자료들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KODX 200의 가장 큰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한계점은 한국 시장에 투자가 집중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 ETF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료들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KODX 200은 포트폴리오의 그 기반을 다지는 역할, 이걸로 활용하고 다른 지역이나 자산군 ETF를 추가해서 보완하는 전략을 권장하고 있죠. 또 이 ETF는 주로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즉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라서요. 배당 수익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이 한 19% 정도로 괜찮게 나왔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일 뿐이니까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건 항상 기억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KODX 200은 한국 시장 투자에 좀 안정적인 시작점이면서 포트폴리오의 뼈대를 잡아주는 역할, 이걸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포트폴리오에 성장의 날개를 달아줄 ETF,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인데요. 이건 미래에셋 자산운용 상품입니다. 이름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 그 유명한 S&P 500을 추종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이름만 들어도 딱 아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효과,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타이거 미국 S&P 500은 미국 시장의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강력한 분산 효과, 이걸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죠. S&P 500 지수 자체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미국 경제,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점, 이게 여러 자료에서 아주 강력한 투자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기업부터 안정적인 소비재 기업까지 진짜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분산 투자 효과도 아주 뛰어나고요.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국판 VOO는 벵가드의 대표 S&P 500 ETF죠.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고 2025년 기준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지수 추종 ETF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순자산 규모도 8조 원에 훌쩍 넘겼다고 하니까 와, 그 인기가 실감나네요. 네, 그 인기에는 진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께 어필하는 강력한 장점, 이걸로 꼽는 게 바로 원화, KRW로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원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로 환전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환전 수수료 발생하고 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 원 공제하고 나서 22% 양도소득세 내야 하고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근데 이 타이거 미국 S&P 500 ETF는 국내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국내 주식 사듯이 원화로 편리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와, 환전이나 세금 신고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국내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큰 장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연간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랑 배당 합친 게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직접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직접 투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이 거래 편의성하고 세금 처리 간편성 때문에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 ETF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료들에서 글로벌 분산 투자의 첫걸음으로 이 ETF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편리하다는 점은 확실히 매력적인데 혹시 그 편리함 때문에 놓치기 쉬운 점이나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면 변동성이 한국 시장보다는 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변동성 역시 앞서 살펴본 그 코덱스 200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최근 1년 수익률이 약 18%에서 20% 수준으로 코덱스 200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왔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등락폭은 더 클 수 있죠. 자료들에서는 이 점을 성장성을 위해 감수해야 할 변동성,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코덱스 200 같은 안정형 자산이랑 함께 편입해서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내 시장 코덱스 200, 그리고 성장하는 미국 시장 타이거 미국 S&P 500. 이 두 가지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균형 잡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네요. 배당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꾸준한 현금 흐름, 그리고 또 다른 안정성을 더해줄 ETF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입니다. 이것도 타이거 미국 S&P 500과 마찬가지로 미래세 자산운용 상품이네요. 맞습니다.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은 이름 그대로예요. 배당금을 꾸준히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이걸 추종하는데요. 이 지수는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높은 기업, 이게 아니고요. 배당의 그 지속 가능성이나 회사의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선정된 50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배당이요. 주식 투자하며 보통 주가 오르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배당금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수익이 있다는 거군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분석한 이 ETF의 가장 큰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는 역시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입니다. 최근 1년 기준 배당 수익률이 약 4.4% 정도로 나타났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연 4%에서 6% 수준의 배당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이게 현재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꽤 높은 수준이죠.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같은 경우는 상품 구조에 따라서 월 또는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통장에 현금이 딱 들어오는 경험,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디지털 건물주가 된 듯한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매달 월세처럼 배당금이 들어온다니. 와,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또 다른 매력은 뭔가요? 네, 두 번째 매력은 주가 하락 시에 상대적인 방어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좀 성숙기에 접어든 안정적인 사업 구조하고 현금 흐름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 성장주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여러 자료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자체가 주가 하락을 일부 상쇄하는 그런 완충 역할도 하고요. 배당도 받고 주가 하락 시 방어력도 있다. 그럼 단점은 없나요? 혹시 특정 업종, 예를 들어 배당 많이 주는 금융주 같은 곳에 너무 쏠려 있어서 또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고배당주 하면 흔히 금융주를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이 ETF가 추종하는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요. 특정 업종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종들 비중 제한을 두고 있어요.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금융 외에도 통신, 유틸리티, 소비재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교적 잘 분산되어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이 약 29%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이건 아마 저 PBR 주식 강세 같은 특정 시기에 시장 환경이 크게 작용한 결과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배당주 중심의 ETF는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성장주 ETF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 잠재력,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는 좀 낮을 수 있다는 점, 이걸 인지해야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주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최근 1년 연변동성은 한 16.3% 수준으로 코덱스 200보다는 낮고 타이거 미국 S&P 500하고는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마 배당주의 안정성이랑 특정 시기의 테마성 자금 유입이 좀 혼재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고요. 실제로 2025년에 들어서면서 고배당 관련 ETF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정도 여러 자료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의 코덱스 200, 성장의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의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세 가지 ETF를 진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장단점하고 특징이 아주 뚜렷한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당신만의 첫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서는 구체적인 조합 예시 이거 제시하고 있었죠. 네, 물론 투자에는 뭐 정답이라는 건 없고요. 개인의 투자 목표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서 최적의 조합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여러 자료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좀 참고할 만한 하나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예시, 이걸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오, 어떤 방식인가요? 궁금한데요. 네, 포트폴리오의 그 안정적인 중심축 역할을 하는 KODX 200, 안전형의 자산의 50%를 배분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이거 미국 S&P 500, 성장형의 30%, 마지막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과 추가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배당형의 20%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딱 50, 30, 20 비율이죠. 50%, 30%, 20%. KODX 200 비중이 50%면 딱 절반인데 이게 좀 너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요즘처럼 막 글로벌 투자가 강조되는 시대에 국내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자료들에서는 이 50%라는 비중을 어떻게 좀 뒷받침하고 있나요? 아하, 그 점에 대해서 자료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익숙하고 좀 이해하기 쉬운 국내 대표 시장에 대한 노출, 이거 충분히 가져가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의 비중을 좀 높여서 초기 투자 경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는 거죠. 둘째, 한국 시장 50%하고 미국 시장 30%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적으로도 어느 정도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게 뭐 완벽한 글로벌 분산은 아니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으로도 국내 시장에만 100%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위험이 분산된다. 이런 분석이고요. 셋째,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시작점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투자를 지속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또 자신의 투자 성향을 더 명확히 알게 되면 이 비율은 얼마든지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공격적인 성장을 원한다. 그럼 미국 S&P 500 비중을 높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 그럼 고배당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요. 아하, 시작점으로서의 안정성과 익숙함, 그리고 기본적인 분산 효과를 고려한 비율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게 들으니까 50%라는 비중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조합하면 국내 대표 시장 기반 플러스 글로벌 성장 엔진 플러스 꾸준한 현금 흐름, 이 세 가지 목표를 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진짜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 있잖아요. 어떤 종목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라 특정 자산에 너무 쏠릴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고민. 이걸 상당 부분 해소해 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자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성장성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는 이 서로 보완적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인 셈이죠. 듣기만 해도 뭔가 든든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ETF들을 그럼 언제 사야 가장 좋을까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다는데 아시다시피 소위 매수 타이밍 잡는 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자료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료들은 정말 놀랍도록 일관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노력, 이거보다는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특정 시점을 정확히 예측해서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 이거는 뭐 전문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하면 큰 손실 볼 위험도 크죠. 그래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바로 정액 분할 매수,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CA입니다. 정액 분할 매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매달 혹은 뭐 매주 정해진 날짜에 딱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해당 ETF를 사모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달 15일에 코덱스 200을 10만 원씩 사겠다. 이렇게 정했다면 그날 주가가 얼마든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10만 원어치를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의 ETF를 사게 되고 주가가 높을 때는 더 적은 수량을 사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 이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하죠. 시장 등락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자료들은 강조합니다. 습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혹시 초보 투자자들이 이런 ETF 투자를 시작할 때 뭐 이것만은 꼭 피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으로 자료들에서 언급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한국, 미국 말고 다른 나라 ETF나 요즘 막 유행하는 테마 ETF 같은 것들은 좀 어떤가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언급됩니다. 첫째는 유행하는 테마 ETF나 고위험 상품에 대한 섣부른 투자, 이걸 좀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산업이나 테마,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 2차 전지 이런 데 집중 투자하는 ETF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고 유행이 지나면 급락할 위험도 있어요. 특히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 움직임의 몇 배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니까 투자 원리나 위험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히 경고합니다. 둘째는 투자 지역이나 자산군을 처음부터 너무 넓히려고 하기보다는 핵심 시장에 먼저 집중하라는 조언입니다. 물론 뭐 유럽,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 ETF나 원자재, 채권 등 다양한 ETF가 존재하죠. 하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정보 접근이 좀 용이하고 경제 규모가 큰 한국과 미국 대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두 시장에 대한 투자만으로도 충분한 분산 효과와 성장성을 경험할 수 있고요. 투자 경험과 지식이 쌓인 후에 점진적으로 투자 대상을 넓혀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접근 방식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행을 쫓거나 잘 모르는 고위험 상품에 섣불리 손대기보다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시장 대표 지수나 우량 배당주 중심의 ETF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 저희는 주식 투자 초보 단계에는 당신을 위해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3가지 다른 매력을 가진 ETF를 정말 깊이 파고들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KODX 200, 한국 대표 우량기업 200개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죠. 거래 쉽고 보수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둘째, 타이거 미국 S&P 500,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원화로 간편하게 투자해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국내 기업들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주가 하락 시 방어력을 더해주는 역할, 이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ETF를 뭐 50, 30, 20 비율 혹은 뭐 자신에게 맞게 조정한 비율로 조합하고 정액 분할 매수 방식으로 꾸준히 투자해 나간다면 복잡한 종목 선정의 어려움 없이 투자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실제 경험을 쌓아가는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과 함께 호흡하는 자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3가지 ETF 조합은 분명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고려해 볼 만한 점이 있어요. 여러 자료에서 스치듯 언급되긴 했는데 바로 어떤 운용사가 얼마나 해당 지수를 잘 추종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같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요. 운용사마다 그 추적 오차나 실제 발생하는 총 보수 비용, TER 이런 것들에서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차이가 수십 년의 장기 투자에서는 의외로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이 ETF 운용사 선택의 중요성이나 고려 요소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전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시간이 흘러서 나의 투자 목표가 변하거나 혹은 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된다면 반대로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게 된다면 오늘 살펴본 이 3가지 ETF의 투자 비중을 나는 과연 어떻게 조절해 나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당신의 다음 투자 여정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